자, 직선 위에 점 P, 그 다음에 평면 위에 점 P, 이거 좌표를 어떻게 쓰냐라는 건데, 여기서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수직선이야. 그거 주소를 어떻게 쓰냐라는 건데, 우리가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좌표가 괄호 안에 하나만 들어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평면이라고 하는 건 좌표 평면이야. 우리가 X축, Y축 갖다 그리는 거. 그럼 걔 좌표는 X값 하나, Y값 하나 들어가니까 이렇게 순서상으로 쓰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요 단원에 요 앞쪽에 콩스투의 앞쪽에 나오는 단원들이 대부분 그 도형들 이야기인데, 좌표 평면에다 갖다가 점 찍고 이거에 대한 뭐 식이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랬을 때 조금 더 간단하게 수직선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수직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니까, 이렇게 괄호 안에 숫자가 하나만 떠 있다 라고 해도 뭐 이상한 게 아니라고. 얘네가 X값 Y값 순서상이 아니라 그냥 X값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 이번에 수직선 위에 두 점 A하고 B, 이게 얘네들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식, 이거를 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식이랑 이제 같이 봐보라는 이야기인데, 방금 얘기한 대로 수직선에서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두 개. 자, 그러면 수직선에서 여기가 원점이라고 하자. 그리고 여기가 A, 그리고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지금 그림 그려놓은 거에서 보면은 B가 원점에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지.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더 큰 수일 거 아니야.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B까지 거리에서 원점에서부터 A까지 거리를 갖다 빼주면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나오겠지. 그러면 x2 x1 하면 되겠지. 자, 근데 이거는 여기서 설정해주기를 x2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이런 건데, 문제에서 문자로 주다 보면 누가 더 큰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큰 거에서 작은 걸 갖다 빼면 거리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걸 어떻게 표시해 주냐면 누가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을 한다고. 자, 그 다음 이거를 이제 좌표 평면으로 가져오면 X값도 있고 Y값도 있고 뭐 이러게 되겠지. 그때 여기가 점이 있고 여기에 점이 하나 더 있다고 치자. 그러니까 여기 이 점이 A점, 얘가 x1, y1이라고 할게. 그 다음 여기 요 점이 B점, 여기는 x2, y2라고 할게. 그래서 지금 A부터 B까지의 거리를 찾고 싶다 이런 이야기야. 지금 A점, B점 쓰고 있는 거야. 여기가 x1, 여기가 x2겠지. 그 다음 여기가 y1이고 여기가 y2일 거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쟤네 거리를 구하는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한대.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피타 적용할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요만큼이 밑변 길이겠지. 그러니까 x2 x1이겠네.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높이는 요만큼 길이겠지. 이거는 y2 y1이겠네. 그래서 피타 적용을 해주면 AB의 제곱은 x2 x1의 제곱 더하기 y2 y1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AB의 제곱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고 싶었던 거니까 제곱이 없어지려면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겠지. 그리고 길이니까 플러스 쪽만 챙겨주면 되는 거고.
여기서 x2 빼기 x1의 제곱이라고 써있는데 어차피 제곱하면 부호는 플러스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빼서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서 계산하기 편한 대로 생각하면 돼. 뭐 x좌표가 2고 한 놈은 x좌표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었다 그러면 2에서 마이를 빼는 게 편하다 그럼 이렇게 빼서 3 제곱 9 이렇게 뜨는 거고, 나는 여기에서 이걸 갖다 빼는 게, 그러니까 마일에서 2 갖다 빼는 게 편하다 그러면 마일 빼기 2 하면 마3이고 제곱하면 어차피 똑같이 9 하고 나온다고. 그래서 계산은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 외울 때는 그냥 빼서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돼. 대신에 좌표 평면이니까 x값 있고 y값 있어서 둘 다 제곱해서 더해줘야 된다고 해. 그 다음 됐지? 밑에 내려가면 이게 옛날 책에서는 사람 이름인데 파푸스라고 읽었거든. 근데 요즘 책에서는 파포스라고 나오더라고. 뭐 상관없어. 이 사람 이름 안 뜰 수도 있어. 사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중요한 거야. 중선 정리라고 해. 자, 이 중선 정리가 뭐냐? 삼각형에서 이야기야. 뭐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삼각형의 변에서 한 변에서 중점을 잡아. 그리고 이 중점이랑 마주보는 꼭지점이랑 연결을 해줘. 이거를 중선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 중선이란 말을 언제 처음 들었냐면 무게중심 배울 때, 무게중심 정의가 세 중선의 교점이었잖아. 그때 배웠다고 해. 자, 요놈이 A, B, C. BC의 중점을 잡았으니까 여기를 M이라고 할게. 그러면 BM 길이랑 CM 길이랑 같은 상황이라고. 자, 그러면 중선 정리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A, B의 길이의 제곱, 그 다음 AC 길이의 제곱, 얘네 둘이 더한 거. 그러니까 이쪽이랑 제곱에서 지금 둘이 더한 거야. 이게 뭐랑 같다는 이야기냐면 중선 AM 요거의 제곱 더하기 BM 요거의 제곱에다가 2배 한 거랑 같다고. 식이 복잡하진 않은데 이게 써봤던 게 아니라서 외우려고 노력을 안 하면 생각이 잘 안 날 거야. 그리고 중선 정리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거를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는 다른 단어하고 버무려 가지고 나올 거거든. 그래서 중선인지 잘 모르게 줘. 삼각형을 안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 해놓으면 문제 보고 생각이 안 난다고. 그래서 자주 보고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왜 이제 성립하냐라는 건데, 우리 문제집 보면 거기에도 이제 나올 거야. 이거 써봐라, 이거 증명해봐라, 뭐 이런 내용도 나올 거라고 해. 자, 여기에다가 이거를 좌표 평면으로 가져와 볼게. 그러면 좀 튀는 색깔 가져와야 되겠다. 뭐 어디를 가져와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좌표 평면은 어디에다 위치를 시켜도 상관없는데 내가 계산하기 편하게 좀 자리를 잡아보는 거야. 저 M을 원점에다가 일치시켜 볼게. 그럼 이런 식으로 논다고 치면, 자, 얘가 Y축, 여기가 X축, M이 원점 이렇게 됐겠지. 자, 그때 C의 좌표를 지금 양의 방향이니까 이놈을 C, 0이라고 잡으면 B좌표가 어떻게 될까? 똑같은 길이만큼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B좌표는 마이너스 C, 0이겠지. 그 다음에 A좌표가 이게 원점에서 그대로 수직으로 올라갔으면 X값이 0이었을 건데 그걸 모르잖아.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얘를 A, B라고 잡아볼게.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시킨 대로 갈 거야. 자, 3분 AB의 제곱 플러스 3분 AC의 제곱을 해라. 자, 그러면은 AB의 제곱이면 A 빼기 마이너스 C니까 플러스 C의 제곱, 그 다음 B 빼기 0이니까 B의 제곱, 그리고 루트 씌우면 변의 길인데 지금 제곱했으니까 루트는 날라갔겠지. 그 다음 더하기 AC의 제곱이면 A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0의 제곱 이렇게 됐겠네. 자, 이거 전개해주면 A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C 그리고 더하기 B제곱, 그 다음 A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ac 그리고 플러스 b제곱. 그래서 플러스 2ac 마이너스 2ac 사라지고 남은 게 a부터 b까지 제곱에서 더한 거 두 개씩 남았겠지. 그래서 2배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던 게 2배의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 이렇게 있었지. 자, 그러면 am의 제곱은 뭐냐면 a, b로부터 0,0까지 거리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여기다 루트 씌운 거를 제곱했으니까 루트 날라가고 이것만. 그 다음 bm의 제곱이 뭐냐면 원점하고 마이너스 c,0의 거리니까 c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0의 제곱 어차피 의미 없으니까 안 쓸 거고. 이렇게 나왔겠지. 해놓고 보니까 얘네 둘이 똑같더라. 그래서 파푸스 정리 이거를 왜 이게 되는지 이 식이 성립하는지 보여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좌표 평면으로 가져와서 얘네들 점 좌표들 설정하고 이렇게 식에 맞춰서 갖다 대입해 본다 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증명하는 거 중요한 거는 아니고 요게 기억이 나야 돼. 중선 정리를 쓰세요. 파푸스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없단 말이야. 문제 그냥 그림도 안 줘. 그냥 상황 보고 이걸 써야 된다고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지금 여기 1단원부터 외워야 되는 식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오른쪽에 4번 보면 체크할 게 자, 수직선 위에 선분 AB를 MDN으로 내분하는 점 그리고 외분하는 점 하고 나오지. 이거를 내분점 그리고 이거를 외분점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구할래? 라는 이야기야. 자, 3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자, 그러면은 그림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A 수직선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금 좌표는 하나만 쓰겠지. 여기가 B가 있고 그 A하고 B 안쪽에 있다는 이야기야. 내분한다는 이야기는. 그때 A부터 P까지와 P부터 B까지 거리의 B가 M 대 N이다. 여기서 M 대 N이라고 하는 건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2 대 3이다 라고 했을 때 실제 길이가 2하고 3인 건 아니야. 4하고 10일 수도 있는 거고 0.2랑 0.3일 수도 있는 거지. 그건 모르는 거라고. 자, 그러면 P부터 A까지 거리와 그 다음 B부터 P까지 거리 얘가 M 대 N이겠네. 그치? 지금 비례식으로 쓴 거야, 길이를. 자, 그럼 비례식 풀어주면 BM 마이너스 MX NX 마이너스 NA가 둘이 같다. 그러면 지금 내가 찾고 싶은 거는 이 P 위치란 말이야. 그러니까 X가 딸려있는 애들 한쪽으로 몰아줘. 이걸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되겠네. 나머지는 왼쪽으로 이항하고. 그러면 MX 플러스 NX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간 거는 BM 플러스 NA가 되겠지. NA는 바꿔서 아니 NA가 아니라 여기를 MB에 플러스 NA라고 쓸게. 여기 X 빠졌네. 자, 그러면 좌변에는 M 플러스 N으로 묶고 이렇게 될 거니까 X는 M 플러스 N분의 MBA 플러스 NA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지금 이게 보고 있는 X가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야. 그래서 보통 좌표를 A점 좌표 그 다음에 B점 좌표 문제에서 이렇게 주고 너네한테 이제 내분점 구해라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M 대 N 하고 써준 다음에 요 식 그대로 갖다 적용해 주면 돼. X는 M 플러스 N분의 이렇게 지그재그로 들어가는 거지. M 곱하기 B 더하기 N 곱하기 A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저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이게 외분점이 해봤던 게 아니라서 좀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아까 내분점은 선분 AB를 안에서 나눠준다 그랬어. 그럼 외분점은 바깥에서 나눠주는 점이겠지. 자, 여기가 A, 바깥에서 나눈다는 의미가 뭐냐면, 저희가 B, 선분 AB를 2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출발을 A에서 하는 거야. A점에서 출발해서 B점으로 돌아오는 그 비율이 M 대 N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A에서 출발해서 갔다가 돌아오는 비율, 이게 M 대 N이 되는 요 점이 Q라고. 마찬가지 요 Q점을 X라고 하고, 요걸 비례식으로 봐볼게. 자, 그러면 Q부터 A까지의 거리는 x-a겠지. 그 다음에 q부터 b까지의 거리는 x-b겠지. 얘네가 m 대 n이 성립하겠네. 그러면 mx-bm은 nx-na이고, x들 한쪽으로 싹 몰아주니까 m-n의 x. 그 다음 얘 넘어가니까 bm의, 아니 이것도 바꿔 써줘야겠다. mb의 마이너스 na. 그러면 x는 m-n분의 mb-na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아까 내분점 했던 거랑 똑같은데 연결만 마이너스로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내분점 하나만 제대로 외워두면 된다고. 그래도 마찬가지 A좌표 줄 거고, 그 다음에 B좌표를 주겠지. 그러면 얘네를 M 대 N으로 외분을 해라. 그러면 M-N분의, 여기 분자에 들어간 애들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지면 된다고. MB의 마이너스 NA 이렇게. 됐어? 그 다음 밑에 5번은 이걸 이제 좌표 평면으로 가져오라는 건데, 똑같아. x값은 x값끼리 내분점 구하고, y값은 y값끼리 내분점 구하고, 뭐 외분점은 외분점, 그 다음에 중점은 중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 지금 쓰라고 하는 게 세 가지야. 내분점, 그 다음 외분점, 그 다음 중점인데, 자, 첫 번째 내분점은 아까 한 거랑 똑같아. x값이랑 y값이 따로따로 들어가는 것 뿐이야. m 플러스 n분의 m x2 nx1, m 플러스 n분의 m y2 플러스 n y1. 그 다음에 외분점, 이거랑 똑같은데 가운데 연결만 마이너스라고 그랬지. m-n, 그 다음에 mx2 마이너스 nx1, m-n분의 my2 마이너스 ny1. 그 다음 세 번째 중점인데, 중점 보통 m으로 많이 쓰고, 중점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해봐. A가 있고 B가 있고, 그거의 딱 가운데를 중점이라고 했는데, 이 결국은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다는 거니까 1대1 내분점이라는 소리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은 요 내분점 식에서 m하고 n 자리에 둘 다 11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1대1 내분점이랑 같은 의미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분모는 이겠지. 분자는 m하고 n 자리에 1 들어가면 x2 플러스 x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y값도 마찬가지 2분의 y2 플러스 y1이네.
그래서 중점 뭐냐면 둘이 갖다 더하고 반땀 이런 의미거든. 예, 중점 별로 특이한 게 없지.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씩 외울 때 뭐 좌표 평면상에 나와 있는 요걸로 외우든 아니면 수직선에 있는 걸로 외우든 뭐 상관없는데 외우고 쓸 줄 알아야 돼. 그 다음 자 참고로 이 내분점이나 외분점에 대한 이야기에서 특히나 외분점이 조금 이제 내용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져. 점 Q가 선분 AB를 2대1로 외분한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얘 그림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Q가 어디에 있을까? 여기서 2대1이 중요한 게 아니고 Q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 시작을 A에서 한다고 했고 Q가 2대1이라고 했으니까 갔다가 돌아오는 비율이 2대1이 되려면 B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겠지. 그래서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고 그 다음 여기에 Q가 있는데 A에서 출발을 해서 돌아오는 비율이 2대1이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 여기도 1이겠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생기냐면 Q가 아니라 B는 점 B는 A하고 Q의 1대1 내분점이다 이렇게 해석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그 이야기는 B가 A하고 Q의 중점이다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돌릴 줄 알아야 된다고 해. 그래서 그림 그릴 줄 알면 이거 해석하는 게 좀 더 다양해지겠지. 자 그 다음 점 R은 3분 AB를 1대2로 외분하는 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야기하는 거는 2대1이냐 1대2냐, 그러니까 앞에 오는 숫자가 크냐 뒤에 오는 숫자가 크냐 이거에 따라서 그림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묻는 거야. 그러면 A에서 출발해서 B를 그러니까 찍고 B로 돌아오는데 1대1이라는 이야기는 앞에가 지금 숫자 더 작으니까 덜 가고 더 많이 가고 이렇게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A에서 출발을 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갔다가 오는 비율이 B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1대2가 되는 여기가 B인 거고 여기가 R인 거라고. 1대2가 돼야 되니까. 그럼 여기도 똑같이 1의 비율이겠지. 그래서 비율 이야기 하는데 앞에 숫자가 크다? 그럼 오른쪽 가면 되는 거고, 앞에 숫자가 작다? 그럼 왼쪽으로 가면 되는 거고. 이건 뭐 외워야 되는 건 아닌데 그림 몇 번만 그려보면 돼. 그 다음 세 번째, 자 점 S가 선분 BA를 1대2로 외분. 근데 A가 B보다 더 왼쪽에 있는 점이라고 하자. 지금 그려놓은 것처럼. 자 얘네 그림 그려봐. BA를 1대2로 외분. B보다 A가 왼쪽 점이야. 그러면 3분 BA라고 했으니까 B에서 출발하겠지. 그리고 1대2라고 했으니까 B에서 나가는 게 짧고 돌아오는 게 길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B에서 오른쪽 찍고 돌아오는 비율이 1대2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S가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왼쪽이냐 오른쪽의 의미가 아니라 시작점에서부터 어떻게 갈까를 고민해야 돼 사실은. 근데 얘가 알려주는 게 뭐냐면 점 S가 PA를 1대1로 내분한 그림이 이거라면 점 S는 선분
A, B를 몇 대 몇으로 외분? 그렇지, 2대 1. 그러니까 얘네 순서 바꿔버리면 비율도 순서 바뀐다는 이야기야. 그럼 내가 편한 대로 이렇게 바꿔서 해석할 수도 있겠지. 됐지? 자, 지금 내분점, 외분점씩 다 외워졌지? 외워졌지? 지금 필요해서 그래. 오늘 뭐라도 외워야 돼. 그래야 너네가 이게 공부하는데 부담이 줄어. 됐지? 자, 6번에 자, A보다 B가 더 크고 그 다음에 M하고 N은 양수. 자, 다음 내수 PQRS의 대소를 비교를 하래. 그러니까 지금 식 모양을 보고 얘네가 내분점이네 외분점이네 이게 지금 가늠이 돼야 돼. 그리고 식을 웬만하면 M하고 N하고 순서대로 줬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부 다 M 대 N이라는 비율이 지금 정해진 상황인 거지. M 대 N으로 PQ는 내분점이고 그 다음 R하고 S는 마이너스로 연결됐으니까 외분점이야. 맞지? 그 다음에 요게 분자에 들어간 애들이 지그재그로 반대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러면 P는 BA인 거고 Q는 AB인 거지. 지금 순서가 바뀌어서 들어갔을 거니까. 자, 이걸 정리를 해볼게. 요 네 수에 해당되는 점 좌표를 그대로 이름 그대로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돼. P점, 그 다음에 Q점, 그 다음에 R점, S점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점 P는 이게 A하고 B가 거꾸로 반대로 들어간 거라고 했으니까 3분 BA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었겠지. 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기 편하게, 그러니까 지금 뭐 할 거냐면 얘네를 전부 다 PQRS를 전부 다 수직선에다 그릴 거거든. 여기서 좀 더 편하게 M하고 N자리에 들어갈 숫자를 그냥 대충 잡아보자. 1대 2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러면 요거를 바꿔서 생각을 하면 3분 AB를 M 대 N이라 N 대 M이겠지. 그러면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AB 바꿨으니까 비율도 바꿔준 거야, 순서를. 그 다음 두 번째 점 Q, 얘는 3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그럼 얘는 뭐 손댈 게 없으니까 3분 AB 그리고 비율은 2대 1. 그 다음에 P는 3분 AB를 M 대 N으로 뺐으니까 외분하는 점이겠지. 그럼 여기도 AB 지금 맞춰져 있으니까 그대로 숫자 가지고 오면 2대 1로 외분하는 점. 그 다음에 점 S는 AB 지금 순서 거꾸로 들어간 거니까 BA를 N 대
m으로 아니 m 대 n으로 잘못 썼지. 이거를 전부 AB로 바꿔주면 n 대 m이 될 거니까 1 대 2로 외분하는 점 이렇게 바뀌겠지.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자, 찾아보자. 1번 P는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안에서 1대2로 나누는 점. 그러면은 A부터 B까지를 세도막으로 나눈 것 중에서 누구한테 가까워야 돼? 점 P는 요거 봐야지. 요건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그럼 P점의 위치는 A에 가까워? B에 가까워? A에 가까워야지. 여기가 P점이겠지. 이해되고 있어? 그러면 점 Q는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그러면 A부터 P까지, P부터 B까지가 2대1이라는 이야기니까 여기가 P가 아니라 Q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가 Q점이 되겠지. 요렇게 2대1이라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점 R은 어디일까? A, 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이야. 그러면 A에서 출발해서 2대1이 돼야 되는 거니까 갔다가 돌아오는 비율이 2대1 되려면 왼쪽 가야 돼? 오른쪽 가야 돼? 오른쪽. A에서 오른쪽 가서 찍고 돌아오는 비율. 이게 2대1이라는 이야기니까 여기가 R이라고. 그 다음 점 S는 A, B를 1대2로 외분하는 점. 그럼 A에서 출발해서 갔다가 돌아오는 비율이 1대2 돼야 되니까 여기가 S가 되겠지. 그래서 크기로 따지면 S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이 P점, 그 다음이 Q점, 그 다음이 R점이 되겠지. 그 다음 내분점이나 외분점에 대한 이야기는 얘네 상태 파악하려고 하는 거지. 자, 다음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보래. A 좌표가 x1, y1, B가 x2, y2, C가 x3번, y3번 하고 나왔으니까 그냥 어딘지 모른다는 이야기야. 그냥 아무거나 삼각형 줬을 때 걔는 무게중심 좌표를 구해봐라 라는 이야기인데 아까도 얘기했지.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라고? 그지? 세 중선의 교점. 일단 요걸 이용을 할 건데 그러니까 중선 세 개를 갖다 그리겠다는 게 아니라 중선을 그리겠다고. 자, 일단은 삼각형 필요하겠네.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 여기가 C점.
BC의 중점을 잡아. 그리고 A하고 연결을 해줘. 이게 중선이라 그랬지. 그래서 무게중심은 요 선상에 있다고. 자, 그러면 일단 요 중점의 좌표는 B하고 C의 딱 가운데. 그러면 X2 하고 X3번하고 평균이겠지. 자, 그 다음에 요 중선 위에 무게중심이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를 무게중심이라고 잡아보자. 그러면 A부터 G까지 하고 G부터 M까지의 길이 B가 어떻게 된다? 그치, 이거를 이용을 할 거야. 자, 요게 뭔 말이냐면 점 G는 선분 A, M의 뭐다? 2대 1 내분점이다. 요걸 그대로 갖다가 적용을 해줄 거야. 자, 그럼 A 좌표는 x1, y1이었고 그 다음 M 좌표는 2분의 x2 그 다음에 2분의 y2 플러스 y3번 요거였으니까 얘네를 2대1 내분점 하고 공식 그대로 갖다 적용하겠다고 해. 자, 그러면 분모는 2 플러스 1 하고 들어가겠지. 그 다음 분자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곱해질 거니까 2 곱하기 2분의 x2 플러스 x3번 그 다음 플러스 x1번 컴마 y좌표는 2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2분의 y2 플러스 y3번 더하기 y의 1번. 그러면 얘네 정리하고 나면 뭐가 남냐? 분모는 3, 분자는 2하고 2하고 약분될 거니까 x1번, x2번, x3번 더한 거 컴마 그 다음 y좌표도 분모는 3, 분자는 2하고 2 약분될 거니까 y1번 더하기 y2번 더하기 y3번 이것만 남겠지. 그래서 무게중심 좌표 각 꼭지점에 있는 x값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거 y값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거 얘가 무게중심 좌표라고 해. 됐어? 그 다음에 오른쪽 자, 평면 위의 점의 자취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평면 위의 모든 점들의 집합을 말하는데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는 문제들이 이제 나올 거야. 여기서 말하는 자취라는 게 뭐냐면 동점, 일단 이야기하는 게 동점인 건데 자,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 뭐냐면 정점이라 그래. 그러니까 정점은 이게 고정점이야. 안 움직이는 거. 그럼 반대로 동점이라고 하는 거는 움직이는 점이겠지. 근데 실제로 점이 움직인다기보다는 어딘지 위치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애기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이차 함수가 있다고 치자. 자, 이거의 꼭지점의 좌표 뭐 P를 1,2라고 한다. 그럼 딱 1,2인 거잖아. 이거는 고정점이야. 뭐 어디로 움직일 수가 없어. 근데 이 2차 함수 상의 점 Q라고 한다. 좌표는 몰라 라고 했어. 그러니까 어딘지 모른다고. 그러면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지. 이런 거를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동점이라고 표현을 한 것 뿐이야. 그랬을 때 이 동점에 대한 식을 어떻게 쓸래? 라는 건데 얘도 결국 좌표 평면에서 x값 하나 y값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의 관계를 쓴다고 생각하면 돼. 그게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그래서 동점에 x좌표랑 y좌표의 관계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요. 이따가 책에서 이거 자취방정식의 이제 기본꼴이 되는 문제랑 아닌 거랑 나올 건데 지금 10번에서 보고 있는 거는 그래도 조금 쉬운 편이야 문제가.
자, 세 점. A는 마이너스 1,0, B는 2, 마이너스 3, C는 5,3. 그때 AP제곱, BP제곱 더한 게 CP제곱의 2배. 이게 성립한대. 요게 성립하는 점 P라고 하는 게 위치가 딱 정해졌으면 그냥 좌표로 나올 거고, 안 정해졌으면 이렇게 돌아가는 얘기니까 X값이 Y값이 둘이 어떤 관계에 있다 하는 식으로 나올 거라고. 그걸 지금 찾아봐라 라는 이야기야.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자치라고 뜨면 구하려고 하는 애를 좌표를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 왜냐면 문제에서 X, Y도 쓰고 A, P도 쓰더라고. 문자 여러 가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헷갈릴 것 같아서 웬만하면 MN으로 고정을 해볼게. 이게 나오면은 또 다른 문자 바꿔야 되긴 하는데 뭐 아무튼.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문제 시킨 대로 갈 거야. A, P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M에서 Y를 빼고 제곱. 그러면은 M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n의 제곱. 제곱했으니까 루트는 없겠지. 그 다음 더하기 bp 제곱이야. 그러면 n-2의 제곱 더하기 n 플러스 3의 제곱이겠지. 그 다음 2배의 cp 제곱이야. 그러면 n-5의 제곱 더하기 n-3의 제곱이겠지. 자, 그러면 좌변 다 전개, 오른쪽 다 전개해서 정리를 좀 해볼게. m의 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 그 다음에 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9. 자, 좌변 나온 게 이거야. 그 다음 우변은 m제곱인데 2배. 그 다음 마이너스 10m인데 2배. 그 다음 플러스 25인데 2배. 마찬가지 n제곱인데 2배. 그 다음 마이너스 6n이니까 마이너스 12n. 그 다음 플러스 9니까 플러스 18 하고 나왔겠지. 자, 이 양변에 m제곱, m제곱, 2m제곱. 그 다음 n제곱, n제곱, 2n제곱 딱 꺼버리고 나머지 애들만 정리를 좀 하자. 여기가 마이너스 2m 그리고 n은 요거 6n 하나밖에 없네. 플러스 6n. 그리고 상수항이 2하고 4하고 9니까 14. 자, 좌변 정리한 거야 이게. 그 다음 우변은 상수가 50하고 58이니까 플러스 68 하고 나오겠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0 요거를 그러니까 전부 다 왼쪽으로 이항을 하자. 그러면 18m에 그 다음에 플러스 18n에 그 다음에 14 빼기 68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54. 그러면 전부 다 18로 나눠버리면 m 플러스 n 마이너스 3은 0 하고 나왔겠지. 이걸 마지막에 xy로 바꿔주면 돼. 그래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다. 뭐라고? 우리가 보통 문자를 x하고 y를 쓰니까. 자, 요게 함수 모양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거에서부터 그러니까 x하고 y 관계가 이렇게 돼 있는 얘기를 함수 모양으로 쓴 거고 이건 방정식 모양으로 쓴 거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뒤에 이제 공투에서 함수 들어가면 정의역, 공역 막 이런 거 배울 건데 그거를 보통 우리가 문자를 x하고 y를 쓰니까 그래서 문자를 바꿔준 거고, 그리고 보기에도 xy로 바뀐 걸로 돼 있을 거야. 그걸 거꾸로 돌아와서 봐보면 뭐냐면 m하고 n은 문제에서 준 문자가 아니야. 그건 내가 마음대로 쓴 거잖아. 그래서 바꿔준 것 뿐이고 결국은 포인트는 뭐냐면 그 x하고 y의 관계식. 근데 방정식, 그러니까 자취의 방정식하고 물어봤기 때문에 함수 모양으로 써지는 것보다는 보기 그 객관식 보기 봐보면은 이렇게 한쪽으로 싹 몰아서 방정식 모양으로 써져 있는 애들이 많을 거야. 많은 게 아니고 이게 써져 있을 거야. 근데 이 중에서 찾아야 된다고. 되겠지?